자, 1번 태적 구조와 태적 환경 되어 있는데 태적 구조 할 때 태적암부터 좀 하겠습니다. 자, 태적암. 자, 원래 암석의 종류는 화성암, 태적암, 변성암이 있는 거지. 태적암은 기존에 있던 암석들이 잘게 부서진 다음에 이게 운반되고 운반이 끝난 곳에 태적이 돼서 암석화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지. 참고로 태적된 다음에 암석화되는 과정을 뭐라 부릅니까? 쌓이기만 한다고 해서 암석되는 게 아니잖아. 뭘 한다고? 속성작용이라지. 속성. 속성작용은 두 가지 뭐 있습니까? 교결, 그 앞에 다짐. 아셔야 돼. 자, 그래서 태적 물질이 쌓이고 압축. 현재 쌓인 다음에 중력 받아가지고 현재 다짐 작용, 압축 작용 받고 다시 이 물질들이 입자들을 묶어주는 교결 작용 받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속성 작용은 다짐 작용과 교결 작용이 있는데 다짐이라는 것은 입자들 하중 때문에 다져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압축 작용, 다짐 작용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아하. 자, 공극이라 불렀죠. 입자와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을 공극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다짐 작용이 있게 되면 그 빈 공간 당연히 줄어들겠죠. 공극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밀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 자, 밀도라는 것은 얼마나 밀집되어 있느냐, 입자들이. 그래서 전체적인 부피가 줄어들면서 밀도는 오히려 늘어나는 거죠. 당연히 질량은 그대로지. 자, 두 번째로 교결작용, 교결. 교란 말은 사귄다, 결합시킨다,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다짐작용을 받고 난 뒤에 지하수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 있는데 이들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충격받으면 그 속에 녹아있던 애들이 침전, 앙금 만들면서 결정을 이룬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굳을 거니까 입자와 입자를 서로 묶어주는,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더라. 자, 그러면 이 교결물질이 생기는 공간이 뭐지? 공극에서 생기는 거죠. 공극을 채워주고 있는 거지. 다시 이 과정 역시 공극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짐과 교결 모두 다 공극을 줄여주고 둘 다 밀도를 늘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빈 공간을 채워줬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교결 물질들은 물속에 녹아있는, 지하수에 녹아있는 석회질, 규질, 산화철 이들이 앙금이 되면서 침전되면서 입자를 묶어준다. 자, 넘어갈게. 태저감의 종류. 자, 태저감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눴죠. 자, 너 어떻게 나누지? 태저감의 종류 세 가지. 이것도 역시 형성 과정 따라 나눈 거지. 자, 태저감의 종류는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쇠설성과 화학적 그리고 유기적 세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쇠설성. 쇠란 말이 분쇄된다 그 말이었지. 그 기존에 있던 암석이 부서지고 그 입자들이 쌓인 게 바로 쇠설성 태저감. 자, 쇠설성 태저감은 자, 부서진 입자들이 쌓인 것. 입자가 어떤 애들이 주냐에 따라서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셰일 또는 이암이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셰일과 이암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암 같은 경우에 볼게. 셰일과 이암은 점토나 실트, 그러니까 어쨌거나 작은 입자들이 쌓인 건데 이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게 되면 쌓였을 때 갈라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판과 판이 겹겹이 쌓인 구조야. 근데 이암은 여러 가지 입자들이 이제 한 덩어리 이루고 있는 구조야. 그 차이가 좀 있지? 자, 어쨌거나 작은 입자들 쌓인 게 바로 셰일, 이암. 자, 사암은 자, 모래가 주로 쌓이게 되겠지? 자, 모래가 주로 쌓이게 된 건데 참고로 사암이라 해서 점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점토가 있지만 모래가 주 성분으로 현재 모래까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사암이다. 자, 모래 크기 어떻게 됐죠? 기억하라 했지? 모래 입자의 크기. 자, 참고로 모래 입자 크기는 16분의 1에서 2mm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입자 크기가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 모래 크기보다 작으면 진흙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점토나 실트라 생각하시면 되고 모래보다 크면 뭐다? 자갈이다.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시라고. 16분의 1에서 2mm.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모래하면 거의 1mm 전후의 그 값을 가지고 있잖아, 맞지?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 말이야. 하나만 더 얘기하면 원래 이 점토 입자는 256분의 1 이 정도의 크기를 점토 입자라 그래. 그러면 16분의 1 이 범위까지 비잖아, 맞지? 그래서 원래
256분의 1에서 16분의 1까지를 실트라 그래. 실트와 점토 합쳐가지고 우리 일반적으로 진흙이라 부르지. 어쨌거나 작은 입자들은 쉘과 이암. 자, 여감은 자갈까지 포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진흙, 점토, 모래, 자갈까지 포함한 걸 우리가 여감이라 부르지. 자, 그리고 응회암. 아까 응회암은 화산재가 쌓인 거라 그랬죠? 참고로 화산진, 화산재, 화산역, 화산탄, 화산암계. 이 화산세설물인데 화산재, 모래 크기의 화산재가 주가 되는 것이 응회암이다. 응회암 역시 세설성 태저감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참고로 집괴암. 자, 집괴암은 화산역이 주로 쌓인 게 바로 집괴암입니다. 과거에 기출문제에 있어서 제시하는 겁니다. 집괴암은 화산역이 주가 돼서 쌓인 것. 자, 두 번째로 화학적 태저감. 자, 화학적 태저감이라는 것은 원래 물속에 녹아있던 애들이 침전되면서 만들어진 걸 말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녹아있는 것이 침전되거나 역시 물속에 녹아있던 애들이 증발 통해서 앙금이 만들어질 때 이걸 화학적 태저감이라고 한다. 자, 종류에는 석회암. 자, 석회암은 화학적 성분이 CaCO3. 참고로 이 화학식까지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이 화학식을 요구하진 않지만 뭐 칼슘 성분 이런 것들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석고. 자, 이건 수화된 황산칼슘인데 수화 물 성분이 포함된 것, 들어간 것. 그래서 H2O 쓴 거고. 자, 어쨌거나 석고. 자, 세 번째로 암염. 자, 암염 뭐지? 염, 소금, 염화 나트륨, NaCl. 자, 그리고 처트까지. 처트는 뭐였죠? 처트는 자, 이거는 규산염, 규질 물질. 참고로 규산 성분. 자, 규산 성분은 SiO5 이걸 말합니다. 참고로 SiO2 이거는 석영의 화학식입니다. 석영의 화학식. 자, 세 번째로 유기적 태저감. 유기, 생명체와 관련된 거죠. 자, 생물의 유해 이것들이 퇴적돼 가지고 만들어진 것. 자, 석탄 주로 식물이죠. 자, 그리고 석회암. CaCO3인데 산호, 조개 껍데기 이런 것들 바로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탄산 칼슘이지. 자, 세 번째 처트. 자, 처트는 규질 생물체. 참고로 우리 식물성 플랑크톤 있죠? 그들 역시 바로 규질 생물체입니다. 그 껍질이 규질로 되어 있다 그 말이야. 태적 구조. 자, 태적 구조하면 네 가지 뭐뭐 있었죠? 사층리, 점이층리, 연은, 건열. 자, 이들마다 원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층의 역전 여부, 태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층이 역전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각 태적 구조마다 만들어질 수 있는 특정 환경이 있었지. 태적 환경이 어땠는지를 알려주는 거였지. 자, 그리고 흐름의 방향을 알려주는 건 누굽니까? 사층리. 또 연원도 가능하죠. 연원도 가능하지. 연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위로 뾰족하게 물결 무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 대칭이라면 어떤 흐름 방향을 알 수 없지만 만약 한쪽으로 쏠려 있다면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면 현재 흐름 방향 알 수 있었죠? 자, 가볼게. 자, 태적 환경, 어떤 환경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지층의 역전 여부를 알려준다는 것. 이런 정보를 준다. 자, 첫 번째로 사층리. 자, 층리는 원래 태적층에서 층과 층 사이에 그 분리돼 보이는 그 선을 경계선을 우리가 층리란 말을 쓰는데 사람 말은 빗길 사자, 사선. 층리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흐름 방향 역전됐어 안 됐어? 역전 안 된 거죠. 아래로 오목한 구조고. 그리고 흐름 방향은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 왼쪽? 왼쪽으로 가는 거죠. 맞지? 그러면 물질의 공급은 오른쪽에서 공급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맞지? 그래서 흐름 방향은 또는 바람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 자, 이게 사층리. 자, 그래서 환경 자체는 얕은 바다였죠. 물 흐름이 가능한 곳.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갯벌, 조간대.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흐름이 가능하잖아. 맞지?
자, 그리고 육상의 사막, 바람에 의해서 모래 입자들이 이동되는 이곳 역시 가능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과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흘러가는 방향 또는 공급되는 방향. 자, 두 번째로 점 2 측리. 점점 2 달라진다. 뭐가 달라지는 거였죠? 올라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올라갈수록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졌지. 어떤 환경이야? 수심이 깊은 환경이었죠. 그래서 깊은 수심을 따라서 다양한 크기 입자들이 한꺼번에 유입되게 되면 자, 긴 구간을 지나면서 깊은 곳을 가라앉으면서 어떤 애가 먼저 내려와? 큰 애가 먼저 내려 자리 잡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 입자가 작아지는. 얕은 곳이라면 분리가 안 되지. 자, 깊은 바다, 특히 심해. 대표적인 예가 어딥니까? 대륙섬이 끝나고 대륙대였죠. 그렇지. 자, 점이 측리. 특히 대륙대였습니다.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다시 평평해지는 곳이 심해저 평원. 대륙사면이라는 경사면을 따라서 많은 입자들이, 다양한 크기 입자들이 한꺼번에 유입될 때 가능했죠. 큰 입자부터 아래에서부터 먼저 퇴적된다. 자, 그래서 다양한 크기 입자들이 한꺼번에 유입이 되고 그리고 입자 크기에 따른 낙하 속도 차이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 거잖아, 맞지? 이런 단어들이, 이런 말들이 묻고 있죠. 자, 세 번째로 연은. 자, 연은은 연자가 물결 연자, 흔적. 자, 물이 찰랑거리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실제로 물입자들은 상하 운동하는 거지. 그러면서 바닥을 때리면서 그 흔적을 남기게 되는 거야. 그러면 깊은 곳이야, 얕은 곳이야? 얕은 환경이었죠? 얕은 환경. 자, 만약에 대칭된 모습을 가진다면 흐름이 없단 말이고 만약 비대칭이라면 한쪽으로 쏠려 있다면 이거는 흐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조금만 좀 기재해 놓을게. 원래 우리가 흐름 방향 이런 것만 이야기하면 주로 4층들만 이야기했잖아, 맞지? 근데 응용돼서 가끔 묻기도 합니다. 3학년이면 이제 알아야 돼. 자, 위에 그림처럼 대칭이면 흐름이 없겠지만 비대칭이면 흐름이 존재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연어는 자, 물입자의 상하 운동이 흔적 남아야 되기 때문에 얕은 곳이 가능하다. 근데 바다뿐만 아니라 호수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호수 역시 바람이 불게 되면 찰랑거림이 생기잖아. 물결에서 생기는 것. 자, 네 번째 건열. 자, 건이란 말은 말을 건자, 열자는 분열된다. 말아서 갈라지는 거였지. 자, 참고로 위에 있는 건열은 지금 지층의 단면을 본 거지. 맞나?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어떻게 본 겁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거죠. 맞지? 가끔 묻기도 해. 자,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문제상에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아래로 봤단 말, 바닥을 봤단 말은 원래 지층이 있으면 층과 층 사이에 이걸 층리라 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걸 걷어내고 층리면을 봤다 이야기를 하지. 단면이 아니라 층리면. 됐나?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건열은 건조기후라서 건조해서 자, 마른다. 마를 때 수축하게 된다. 수축하면서 갈라짐이 형성되는 거지. 그게 바로 건열. 자, 퇴적 환경은 세 곳. 어디입니까? 육지와 바다 두 군데잖아, 맞지? 육지와 바다 사이에 우리가 해안가 연안이라 얘기를 하죠.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는 거지. 됐나? 자, 그래서 육상, 연안, 해양 크게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다. 자, 먼저 육상. 자, 말 그대로 육지 내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선상지나 하천이나 호수나 사막. 자, 호수 같은 경우에 흐름이 끝나는 곳이잖아, 맞지? 그곳에 퇴적이 이루어지겠지. 자, 하천 물 흘러가잖아, 맞지? 하천에도 퇴적이 이루어집니까? 이동하다가 그 주변에 계속 퇴적을 남기잖아. 그치? 자, 선상지 기억나나? 선상지가 어디였지? 자, 선상지라는 것은 계곡에서 하천을 만나는 것. 어쨌거나 경사자에도 원래 경사면이 급했다가 완만해지는 지대를 만나게 되면
원래 경사 끝방 흐름이 강하잖아, 맞지? 근데 갑자기 경사가 완만해지게 되면 흐름이 약화되면서 자, 빠른 흐름 때문에 많은 입자들을 데려오다가 갑자기 흐름이 약화되게 되면 그 앞에 뿌려주겠지. 어떤 모양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됐나? 그걸 선상지라 불렀습니다. 자, 연안. 해안가야. 자, 여기는 삼각주와 해변과 사주, 석호 등이 있다. 자, 삼각주라는 것은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 하천을 따라서 물질들이 막 같이 운반돼 오다가 바다 만나면 흐름이 약화되는 거잖아. 흐름이 끝나는 거잖아. 역시 선상지와 동일한 원리로 앞에다가 뿌려주는 것. 삼각형 형태로 보이게 되는 거지. 해비는 뭐죠? 자, 해비는 모래사장. 사주는 해안선과 나란하게 길다랗게 쌓이는 곳을 우리가 사주라 그러지. 자, 여러분들 바다에서 이렇게 들어간 곳을 뭐라 부르지? 육지가 이렇게 들어간 곳을 만이라죠. 자, 해안선과 나란하게 이렇게 쌓이는 걸 이걸 사주라 합니다. 근데 얘가 연장돼 가지고 만 앞에 가려버리면 여기 이 사이에 있는 물은 고에 있는 호수가 되는 거지. 이걸 뭐라 부른다? 석호라 부른다. 강원도에 많죠. 영랑호, 경포호 많이 있습니다. 자, 해양. 자, 해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저 지형들. 대륙붕이나 대륙삼이나 대륙대나 그리고 심해저. 이런 곳들이 역시 자, 퇴적이 이루어질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이게 선상지의 모습. 경사 급했다가 갑자기 경사가 완만해지면서 속도가 느려지는 곳. 자, 이거는 삼각주.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 흐름이 끝날 거니까 그 앞에 흩어놓겠지. 자, 사빈, 해빈과 같은 말. 모래사장입니다. 자, 원래 나란하게 사주가 있었고 가리게 되면 석호라는 호수가 생기는 거지. 자, 이거는 해저 지형들. 자, 여러분들 대륙붕의 깊이가 얼마 있죠? 200m 미만이었지? 얕은 곳이야. 자, 한반도의 퇴적지형. 이것까지 하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한반도의 퇴적지형들은 주로 셰일, 그리고 삼. 자, 이들은 입자가 작다 보니까 동물들이 남긴 여러 가지 발자국들이 잘 남죠? 화석들이 잘 만들어지지. 참고로 고성과 해남, 시화호 여기서 유명했습니다. 자, 고성이나 해남이나 자, 고성과 해남 같은 경우에는 다 바닷가 주변입니다. 해안가에 있지만 원래 여기서 쌓인 애들은 모두 다 호수에서 쌓인 애들이야. 시화호도 역시 호수. 모두 다 중생대 때 쌓인 애들이고 중생대 때 살았던 동물들의 화석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호수 또는 호수 주변이었고 공룡이나 새 화석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공룡과 새 화석이 있기 때문에 육지가 환경이었음을 알려준다. 육지에서 만들어진 지층을 뭐라 불렀죠? 해성층이 아니라 육성층. 이런 단어가 나오기도 해. 육지 환경, 과거에 호수 또는 호수 주변이었습니다. 자, 여감. 자, 여감 같은 경우에는 여감, 여러분들 자갈까지 포함된 것 대표적으로 말의 귀 어디였죠? 마이산. 자, 마이산 역시 중생대 때 호수였습니다. 원래 호수에 다양한 입자들이 현재문이 일치 현존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 다양한 입자 크기를 가졌고 이게 융기를 통해서 산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타폰이 자갈이나 바위가 떨어져 나가서 풍화침식에 의해서 떨어져 나간 다음에 그 나간 자리가 더 풍화침식 받아서 움푹 패여 있는 벌집 모양의 이런 구조를 가지는 걸 타폰이라고 한다. 자, 네 번째로 석회암. 자, 아까 석회암은 어떤 환경이라고? 바다의 육지야? 주로 바다 환경입니다. 태백이나 영월이나 단양이나 또는 울진. 자, 이런 지역이 주로 나타나는 거지. 근데 태백이 잘 나왔어. 태백이 어디였죠? 잘 나오는 곳이? 구. 자, 특히 태백의 구문소. 여기 배경으로 해서 문제가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자, 주로 석회암은 시대적으로 언제입니까? 아까 바다라 그랬지? 시대적으로는 고생대.
고생대 바다 환경이었습니다. 자, 고생대 바다 환경이었기 때문에 원래 바다에서 서식했던 생물들의 화석이 많이 발견된다. 자, 고생대 하면 대표적인 표준 화석이 삼엽충. 그래서 삼엽충 또는 완종류. 완종류는 조개와 유사하게 생겼는데 이런 애들 화석들이 많이 발견된다. 자, 응회암. 이거는 화산활동 있어야 되겠죠? 그럼 주로 어디입니까? 제주도. 제주도 수월봉. 대표적인 응회암. 참고로 제주도 수월봉은 제주도 내에서 서쪽 부근에 서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층리들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고 화산재가 주가 되지만 화산역도 가끔 좀 섞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생대에 만들어진 거고 화산 분출에 의해서 그리고 층리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줄무늬가 아주 잘 보여. 자, 이거 고성에 있는 것 공룡 발자국들. 자, 이거는 해남. 자, 땅끝마을 있죠? 자, 이건 시화호. 역시 이것도 시화호입니다. 자, 마이산. 자세히 보면 타포니. 자갈들, 바위들이 떨어져 나온 곳에 현재 움푹 패인 것. 자, 이게 태백 구문소. 원래 여러분 석회암 하면 무슨 색깔이죠? 하얀색이지? 이거는 이거 좀 화학적 변화 때문에 생긴 거고, 실제로는 그 암석 자체는 밝은 색깔입니다. 어느 시대라고? 고생대 무슨 육지야 바다야? 바다. 원래 바다였지만 조륙 운동 통해서 윤기에서 올라와 있는 겁니다. 자, 여러 동물들의 화석, 삼엽충, 완종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수월봉. 자, 이런 층리들이 잘 보이죠? 추가되는 건 화산재. 자, 1번. 자, 태저감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 지금 A 과정은 다짐 과정. 지금 입자들 간격이 좀 줄어들었잖아, 맞지? 자, 그리고 교결 물질도 조금씩 채워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짐과 교결. 자, 기억은 A에서 태적물이 무게에 의해서 다져진다. 이 무게란 말이 중력 받는 걸 말할 거잖아, 맞지? 그래서 중력에 의한 거니까 맞고, B에서 교결 물질이 태적물을 접착시킨다. 채워주고 그리고 입자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지. 자, 사암은 위와 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진다. 자, 참고로 사암도 역시 태저감이잖아, 맞지? 태저감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특히 쇠설성 태저감이었습니다. 자, 3번. 자, 가지역은 음계암층이 두껍다. 어디입니까? 제주도 되겠죠? 자, 나지역은 고생대 석회암 지층. 이거는 주로 태백과 같은 강원도 지역이었죠? 그래서 강원도도 있지만 옆에 있는 충북, 밑에 있는 울진까지. 그러니까 경북이죠? 다 이 인근 영역입니다. 자, 다지역 최일층 공룡 세발자국. 주로 이런 공룡과 세발자국 잘 나타나는 곳이 해남이나 고성이었지? 자, 가볼게. 자, 시대로 본다면 아까 화산활동 다 신생대라 그랬어. 그리고 자, 석회암은 어느 시대? 고생대. 자, 고생해남 공룡 중생대. 자, 가지역 부근에 화산활동이 있었다. 맞고 화산활동은 분출된 것. 자, 나지역 석회암 지층 바다 환경. 자, 석회암은 바다라 그랬죠? 맞고. 자, 지층 생성 시기는 나보다 다가 빠르다. 현재 가장 빠른 건 가장 먼 과거인 나. 그 다음 다, 마지막이 가가 되겠죠? 됐지? 자, 4번. 자, 가다 서로 다른 태적 구조. 자, 가가 뭡니까? 가는 사층리. 근데 역전돼 있죠? 자, 나는 점이층리, 다는 번열. 역시 역전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역전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가는 사암, 다는 셰일이 잘 나타났죠. 셰일에서 잘 나타난다. 참고로 사층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조관대라 그랬지? 갯벌이 있는 곳? 그것도 있지만 사막도 가능하잖아, 맞지? 그래서 입자가 자, 모래나 점토나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미사란 말은 특히 모래 입자 중에 작은 걸 말해요. 어쨌거나 점토, 모래 다 가능하다. 자, 그리고 셰일도 가능한 거고. 자, 다 같은 건열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아주 작아야 돼. 그러니까 주로 셰일에서 잘 나타납니다. 자, 나는 바람 영향 자주 변하는 사막에서 생긴다. 자, 나가 아니라 가를 말하는 거죠. 자, 태적물이 건조한 환경 노출된 것, 요거는 다가 되겠지? 맞고, 가와 다는 정상인 상태이고 나가 역전됐다. 아니죠. 가와 다가 역전이지. 됐나?
자, 기원에 따른 태저감. A는 식물이니까, 그리고 규조라는, 자, 조류가 있죠, 조류. 그래서 성점 A는 유기적, B는 여감이니까 세설성. 자, 그러면 모래는 기억. 기억은 뭐다? 3. 자, 니에는? 자갈이 되겠죠. 실제 뭐 다른 애들도 있겠지만 자갈이 주가 된다. 그 말이지. 자, 그러면 A는 세설성, 기억은 암염. 자, 암염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하죠? 화학적이었지. 암염은 뭐, 실제로 석회암과 척추 같은 경우에는 유기적도 되고 화학적도 됐지. 그렇지만 암염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만 됐잖아. 맞지? 기억하시고. 자갈은 니은. 맞는 말 되겠죠? 자, 마지막. 자, 사층리와 건열. 자, 가로부터 태적물 공급된 방향, 흐름 방향 알 수 있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지? 됐고. 나는 형성 당시 건조한 것, 자, 건조한 시기. 건조한 것 맞고. 가나를 통해 지층 역전 여부를 알 수 있다. 맞습니까? 자, 하나만 더. 사층리는 지금 나타나는 이 모습은 단면을 나타낸 거지. 그리고 나는 측리면을 나타낸 거지. 이 단어를 좀 기억하라고. 자, 여기까지. 자, 8번. 자,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 형성된 태적층이 단면 나와 있습니다. 원래 해수면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랬을 때 태적 구조는 달라질 수가 있어. 입자 크기가. 그걸 한번 보자는 거야. 자, 뭐냐면 여기서 원래 이암이 나와 있는데 이암과 동일하게 우리가 셰일이라 쓰고 있잖아. 맞지? 근데 이암과 셰일의 차이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기억나나? 뭐라고? 이암은 이렇게 얇게 한 겹 한 겹 쌓이는 구조야. 둘 다 입자가 작잖아. 맞지? 작은 점토나 실트 입자, 작은 입자로 되어 있는데 이암 같은 경우는 한 겹 한 겹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쪼개짐이 발달한다 이 얘기래. 근데 셰일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 입자가 작지만 쟤는 덩어리로 돼 있어. 어떤 쪼개짐이 아니야. 충격을 가하면 이암 같은 경우에 이렇게 판상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 충격 줬을 때. 근데 셰일 같은 경우에는 한 덩어리다 보니까 깨지는 거지. 다양한 모양으로. 그런 차가 있는 거다 실제로. 자, 거기까지 지금 요즘에는 아직 묶고 있진 않고. 자, 갈게. 자, 그러면 자, 경사진고대 만약 바다에 접했을 때 여러 가지 물질들이 육지로부터 운반돼서 쌓일 거야. 그러면 작은 입자가 멀리 갈까? 큰 입자가 멀리 갈까? 누가 더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죠? 당연히 작은 입자지. 작은 입자가 멀리 갈 수 있지. 그러면 자갈과 모래와 그리고 진흙, 점토 또는 실트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가장 가까이는 무슨 암이 쌓일까? 여감이겠죠? 자갈을 했잖아. 그 다음에 4암, 그 다음 2암이 되겠죠. 그래서 쌓이는 것은 이게 해수면이라면 여감, 4암, 2암 이렇게 쌓일 겁니다. 작은 입자가 멀리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해수면이 변했다. 자, 여기서 지금 해수면이 하강한다 그랬죠? 자, 마찬가지로 해수면이 지금 해수면 1이지만 시간 지나서 이렇게 내려갔다 쳐봅시다. 자, 그러면 해수면을 기준으로 다시 가까운 곳엔 누가 만들어져? 여감, 그 다음 3, 2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맞나? 해수면이 낮아졌고 해수면 가까운 곳에 여감이 쌓이고 그 다음 4암 쌓이고 그 다음 2암 쌓인다 그 말이지. 됐습니까? 자, 또 시간 지나면 해수면이 또 낮아지겠지. 역시 마찬가지로 가까운 곳에 누가? 여감이. 여감, 3, 2암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겠지. 됐나?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해수면이 내려갔을 때 만들어진 지층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거는 해수면이 변했을 뿐인데 입자의 종류를 보게 되면 제일 밑에는 이암, 3, 여감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 크기 커지는 이런 구조를 가진다는 거지. 됐나? 그래서 문제에서 봐봐. 가는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 해수면 1, 2, 3으로 되는 과정에서 쌓여있는 모습 보니까 이암이 제일 아래쪽에 3이 그 다음 여감이 제일 위에 있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나? 여러분들 해수면이 올라오는 경우는 반대가 되겠지?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심화 문제에서 가능한 내용입니다. 자, 이걸 보고도 했던 거고. 자, 자, 지금 나와 있는 A와 B를 보면 사층리와 연원인데 사층리는 지금 단면을 본 거고 연원은 측리면을 본 거죠. 자, 태적층 중 가장 얕은 수심에 형성된 것. 가장 얕은 건 멀리까지 안 간 거지. 큰 거지. 누굽니까? 여감 되겠지? 얕은 것.
자, 그래서 이암은 가장 입자가 작기 때문에 현재 깊은 곳 가장 멀리까지 해안선에서 가장 멀리까지 갈 수 있다. 자, 나의 A와 B 주로 여감층에서 관찰된다. 참고로 여러분들 여감층이 잘 관찰 안 되죠? 여감 있으면 주로 점이 층리가 잘 보이는 거지? 맞나? 그래서 사층리나 연원이나 입자들이 주로 작은 애들. 자, 나의 A, B 중 층리면 관찰된 건 B가 되겠죠? 참고로 A는 단면 나타낸 거다. 자, 층리면은 위에서 본 것 가겠습니다. 자, 10번. 자, 세설등 퇴적층 단면 속성작용 일어나는 동안 자, 입자 사이의 공간. 자, 입자 사이의 공간을 뭐라 합니까? 공극이라죠? 지금 공극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 맞지? 자, 가볼게. 자, 그래서 모래층이 있고 사암층이 있다면 지금 현재 사암이란 말은 여러분들 퇴적암이 됐다 그 말이잖아. 다져짐과 교결작용을 거치면서 퇴적암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좀 더 다져짐이 진행된 것, 그리고 교결로서 통해서 입자, 공극이 여러 가지 다른 물질로 채워진 것. 그래 공극이 줄어드는 거지. 자, 기억에 교결물질 침전된다. 공극에 교결물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자, 밀도 증가한다. 빈 공간을 채웠으니까. 그리고 이 빈 공간을 제거시켰으니까 다짐에 의해서 당의 밀도는 증가한다. 자, 단위 부피당 모래 입자 개수는 A에서가 B로 갈수록 감소한다. A에서 B로 갈수록 더 다져지게 되는 거지. 작은 공간에 더 많은 입자를 밀어 넣었으니까 당연히 더 밀도는 증가되겠지. 자, 넘어갈게. 자, 13번. 이거 별거 없습니다. 이거 점이 층리 만드는 과정이죠. 그 기억은 뭐뭐 형성 원리라 돼 있는데, 자, 문제상에서 보게 되면, 자, 2mm 이하, 2에 4, 그리고 4에서 6, 다양한 크기 입자들을 모아놨지? 그런 다음에, 자, 원통에, 지금 일단은 이 원통 흔들어 입자들을 골고루 섞은 다음에 이것들이 가라앉는 모습을 봤다 그랬잖아? 어쨌거나 다양한 크기 입자들이 있으면 당연히 큰 입자일수록 빨리 가라앉게 되는 거지. 그걸 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아래쪽에 C에 큰 입자들이 많고, 가장 위에 있는 곳에 작은 입자들이 많고,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이 층리, 그 형성을 말하고 있는 거지. 자, 문제 가겠습니다. 점이 층리 기억, 맞지? 자, 느리게는 니은에 해당된다. 자, 니은 볼게. 태종물 입자 크기가 클수록 빠르게 가라앉습니까? 느리게 가라앉습니까? 빠르게. 이 중력 때문이죠. 그래서 빠르게가 맞고, 경사 급한 해저에서 빠르게 이동하던 태적물이 유속이 갑자기 느려져서 그 말이 경사가 다시 완만해졌다 그 말이지. 그 전에는 경사가 급해서 빠르게 흘러내려오다가 경사가 완만해져서 느리게 되면 멈춘다 그 말이죠. 됐지? 그럼 어쨌거나 멈춘다 그 말은 쌓이게 될 건데 빨리 내려오는 가장 먼저 내려오는 애가 먼저 쌓이겠지? 큰 입자일수록 먼저 쌓인다 그 말이잖아. 이 환경이 어디라고? 삼각주. 대륙대였죠? 어딜 따라 이동한다? 대륙 사면 따라. 그거를 저탁류라 하기도 한다. 됐지? 자, 14번. 그림 가나는 태적 구조, 가는 건열, 나는 연은. 자, 건열 보게 되면 이거는 위에서 본 겁니까? 아니면 옆에서 본 겁니까? 단면이야, 측리면이야? 측리면이죠. 맞나? 논바닥이 갈라져 있을 때 그 갈라진 틈에 다른 것들이 좀 채워져 있는 모습이지. 됐지? 이거 역시 위에서 본 것. 자, 연은 역시 측리면을 본 겁니다. 둘 다 측리면을 본 것. 자, 가는 형성되는 동안 건조한 대기 노출, 건조한 것. 그래서 말라서 갈라진 것. 건열 맞죠? 자, 나는 횡압력 의의 형성. 지금 태적 구조라 말했고 연은이라 알려줬습니다. 이거 습복 아니잖아, 맞지? 이거는 단순히 물결에 의한 흔적. 자, 가나는 모두 측리면을 관찰한 것. 둘 다 위에서 본 것. 측리면 맞습니다. 자, 마지막 15번. 자, 태저감 형성되는 과정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기억이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입자 크기가 2 그리고 250 들어가 있고 다시 여기다 물을 250 넣었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물이 현재 입자보다는 약간 더 위에 있어가지고 더 높은 곳까지 있어가지고 위에 남는 물을 다 빼버렸지? 그러면 나머지 물들은 다 어디 있는 겁니까? 안에 있는 건데 입자와 입자 사이 공극에 들어가 있는 거지? 됐나?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공극의 부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이 원판을 올려가지고 압축시키는 거지. 자, 압축시키면 다짐작용. 그러면 공극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래서 다시 남는 물들을 계속 빼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런 과정입니다. 자, 갑시다. 자, 다짐작용은 기억에 해당된다. 맞죠? 다짐이 이루어지면서 공극이 작아지면서 그만큼 물들이 빠져나오고 있다. 자, 과정 나에서 원통 속에 남아있는 물 부피는 자, 나 과정에서 자, 나 과정 통해서 물이 얼마 나왔다 그랬습니까? 100이 나왔죠? 원래 물을 얼마 줬죠? 250 넣었는데 100이 나왔잖아. 그러면 입자 사이 빈 공간인 공극에 얼마 남아있는 거야? 150이 남아있는 거죠? 그 말은 공극이 150이다. 그 말이지. 자, 마지막. 원형판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단위 부피당 태정 입자 개수 증가. 자, 지금 계속 다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공간은 줄어들고 입자수는 똑같지? 그러면 기준에 예를 들어 정해져 있는 부피 속에는 입자수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지는 거지. 다짐이니까 막 밀어 넣는 거니까. 그래서 입자수가 증가한다. 맞는 말 되겠지?